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외선 분광 센서로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템퍼스의 신백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만나보시면서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템퍼스의 신백규 대표입니다. 먼저 템퍼스가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템퍼스는 적외선 분광 센서 소자 및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언제 창업하셨죠? 네, 2013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만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적외선 분광 센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뭔지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빛은 네네. 입자와 파장으로 네네. 그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한 파장의 넓이를 가지고 빛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네네. 350 나노에서 750 나노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빨간색보다 더 파장의 길이가 넓은 파장을 적외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네네. 적외선에는 단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한 적외선을 감지하는 센서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템퍼스 네, 이 기업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즘 기업의 그 브랜드 명칭에 이렇게 지은 그 배경 보면 그 기업의 어떤 특성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템퍼스 사실 2013년에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브랜드 명칭이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템퍼스는 Temperature for Us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네네. 적외선 기술로 네네. 인류를 보다 더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열화상 센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군사용이나 네네. 산업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군사용 적외선 만원경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적외선 센서를 네네. 열영상 센서를 저희는 굉장히 보급형으로 가격을 혁신을 해서 네네. 각종 그 전자기기나 또는 가전제품 그리고 이 감시 카메라 이런 데 적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생활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주식은 상장 안 됐죠? 네네, 저희가 네네. 올해 기술 상장 신청 준비 중이고요. 네네. 내년 초에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그 서머 파일에 대해서 좀 어차피 이 템퍼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네네.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이 좀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또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이든가 자동차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네. 요걸 좀 두 가지를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서머파일이라는 것은 네네. 적외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압으로 바꿔주는 소자입니다. 즉 적외선을 감지하는 소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적외선 다른 그 적외선 감지 소자는 특정한 적외선 영역만을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볼로메타 같은 경우에는 원적외선만 감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러한 단적외선을 감지하는 또 다른 소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서머 파일, 마이크로 서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제품의 특성은 전체의 적외선 영역을 동시에 감지를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을
감지를 해서 열 영상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중적외선 쪽에서 가스를 감지한다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소모 파일은 가스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스를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물어보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한 이 차별화된 그러한 적외선 감지 소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마이크로 소모 파일 또 좀 전에 제가 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데요.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시청자님들 설명하면 구미에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펜 차트식으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가스가 많으면 빨간색, 가스가 안 많으면 그보다 주황색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열 영상 센서라는 거는 네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4,800화소 열 영상 센서다 하면은 네네. 4,800개의 온도계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점을 찍어서 오. 영상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결국에 우리가 보는 그런 눈으로 보는 영역에 열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스 영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영역에 가스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스의 위치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가스 스펙트럼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면 소리도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추측이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가스 센서라는 거는 광학식입니다. 네네. 뭐 전문 용어로 NDIR 방식의 광학식 가스 센서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광학식 가스 센서 같은 경우에 네. 원래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나 광학식이 선호되는 이유가 선택성이 있어서입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한 가스를 감지하고 싶다. 네네. 이산화탄소다, 네. 메탄이다. 그러면은 그 특정한 가스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게 광학식 가스 센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식이나 또는 전기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그 오작동이 났다. 네네. 이런 것들은 그러한 선택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광학식 가스 센서를 쓰면 정확하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오작동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듣고 날수록 이렇게 굉장히 궁금증이 더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기후 변화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지구가 한계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올해도 좀 많이 대가뭄, 대폭염, 대홍수 이렇게 해서 인류의 재앙을 갖다 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차 이렇게 되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게 저 수소차 하면 그 센서 있잖아요. 가스가 저거 하면 내가 저기 들어가면 이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이제 이 기술을 탁 하면 그런 것도 좀 안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네네. 이번에 이제 국내 대기업 쪽의 요청으로 네네. 수소를 감지하는 수소 가스 센서도 만들었고요. 네네. 아직 뭐 양산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쨌든 수소가 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그 수소를 감지하는 솔루션이 굉장히 저가로 개발을 지난해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일러에서 보일러가 그 일산화탄소가 누기가 그렇죠. 되면은 예, 예, 예. 사람들의 이제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저희가 광학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모파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수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는 소모파일과 네. 다른 그 이렇게 비슷한 동종업계가는 이 세계적인 위치에서 보면 경쟁력이 얼마큼 차이 나는지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서머파일 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전 세계에 서머파일을 만드는 회사는 유명한 회사가 이제 독일의 하이만, 벨기에의 멜레시스, 네네. 이런 일본의 옴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실리콘 기반의 네. 서머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템퍼스의 혁신성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합물 기반의 서머 파일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화합물 방막 형태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서머 파일을 저희가 마이크로 서머 파일이라고 명명해서 부르는데 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우선 감도가 3배 이상 좋고요. 감지 범위가 3배 이상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적외선 분광 영역까지 저희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차별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저희 마이크로 서머 파일은 네네. 적외선 분광 분야, 그러니까 즉 여러 파장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네.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분야, 이 분야에서는 다른 서머 파일들은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네네. 더딥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분야, 적외선 분광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보일러라든가 뭐 연탄이라든가 이런 쪽에 했습니다는 사실 음식이 썩을 때 네, 여러 가지 가스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템퍼스의 그 서머 파일을 이용하면 그런 쪽도 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유럽의 네네. 터키의 회사와 그쪽은 고객이고요. 개발하고 있는 과제가 그 부패가스 감지 센서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과일이 부패를 하게 되면은 에틸렌 가스가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생선이 부패를 하면 트리메틸아민이라는 가스가 나옵니다. 채소가 부패하면은 메탄가스가 나오고요. 네. 그 많이 나오죠. 네, 네네. 고기가 부패하면 암모니아 네, 가스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측정을 해서 지금 냉장고 안에서 무엇이 부패하고 있는가, 네, 부패의 정도는 얼마인가, 네.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부패가스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적외선 분광 센서 분야의 일종이고요. 네. 저희가 16개의 채널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부님들이 네. 이게 냉장고를 하면 또 냉장고 하면 일정 시간에 아무리 청소하더라도 냉장고 특유의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미리 다 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여러 가스를 전부 토털리 흡수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의 그 기술이라고 그러시니까 네. 앞으로 여기에 그냥 주부님들이 그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확 줄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네네. 또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네네. 뭐 이것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은 세대 MZ 세대 그 주부님들은 이 옷이 물빨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팻말 이해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실크라든지 울 같은 거 그러한 섬유를 물빨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옷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가전 대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세탁기에 옷을 넣기 전에 2.5초 안에 이 옷감이 무슨 옷감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센서를 그것도 가능합니까? 개발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그것을 이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획기적인데요. 근데 그 네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적외선 분광 기술을 적용을 해서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네. 그런 센서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려면 네. 그만큼 임직원의 노력, 또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해서 노력이 있을 건데 그 과정을 좀 한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네. 좋으면 좋은 대로 좀 벌써부터 눈가에 좀 이렇게 촉촉해서 과거에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2002년도에 네네. 이미지 센서 설계를 하는 팹리스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네네.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개발비가 고화소 쪽에 진행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에는 네네. 뭐 30만 화소, 뭐 200만 화소 이런 개발을 할 때보다 네네. 500만 화소, 800만 화소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비만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고객사의 인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팹을 갖고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겠다. 또는 특화를 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고요. 네네. 상장 이후에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팹이 있는 업체와 M&A를 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M&A 하고 이제 의무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반도체라는 게 사이즈가 코스트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동일한 크기의 그 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제품이 판가가 한 2불 정도를 할 때 네네. 동일한 크기의 그 적외선 센서가 네. 1,000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부가치가 500배가 높은 거죠. 네네네. 자, 이제 돈도 좀 벌었겠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그 팹,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 램스 소자를 생산하는 네네. 그 시설이죠. 이 팹에 대한 그런 팹 제조에 대한 그런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직접 팹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적외선 센서 분야로 네.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주 작지만 이러한 팹을 경영을 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벌써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는데 이렇게 힘들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팹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그 특화된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장비도 직접 개발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적외선 센서의 산업이 많이 형성되지 못하고 못했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 산업 영역을 다 그 준비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센서를 만들려면은 네네. 소자뿐만 아니라 네. 구동 회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렌즈 필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모듈화 시켜서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우리가 흔히 보정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보정할 수 있는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네네.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인력을 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을 다 만들면서 와야 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 기술 개발 기간만 흑자가 나기까지 한 8년의 시간이 걸리다 네네. 보니까 네네. 8년 동안 그러한 부분을 감내해야 됐고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퍼스트 무브로서 네. 이 독창적인 거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여러 가지 특허가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등록된 특허는 약 30여 개 되고요. 많이.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허는 1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특허 기술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특허가 서로 교류화되기 때문에 네. 사실 국내 그 특허든 어디든 이렇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다 한부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템퍼스라든가 또 여기에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상당히 러브콜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특허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네네. 우선은 고객사로 보자면은 사실 주로 모바일이나 네네. 웨어러블 네네.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의 제품들은 주로 아시아 쪽 네. 그것도 이제 동아시아 한중 이를 중심으로
고객군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 적외선 분광 센서 기술을 가지고 확장하고 있는 분야가 그 의료기기 네네.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직접 체온 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비대면 방역 감지 장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기질 측정기까지 붙인 이러한 제품들을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품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그 저희 고객군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품도 중요하지만 네네. 부품이 차별화된 부품을 만들 수 있다면은 결국은 제품으로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분광 센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의료기기 분야에서 네네. 유망한 분야가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비침습 혈당 센서 쪽입니다. 그 가능합니까? 네, 우리들 뭐 혈당 측정하면 이거 하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혈당을 체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피를 안 뽑는 방식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게 다 적외선 분광 기술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오랜 동안 그 투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적외선 분광 기술로 네.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적외선 분광 기술에서는 저희가 전 세계 탑을 달리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좀 하시고 싶은 날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못한 말 그런 네.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거 시청자를 보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는다는 자체가 작은 벤처기업이 하기에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술을 세상이 알아줄 때, 세상이 필요로 할 때 결국에 크게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혁신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끈이 오랜 그리고 지속적인 실패 축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패 축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견디는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그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실패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이러한 혁신을 그리고 이러한 인내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 대표님이 이렇게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이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마다 시청자분한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